자, 먼저 끝내보자. 끝내봅시다. 페이지는 우리 268페이지. 그렇죠? 268페이지. 그래서 저번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다 한다 조건 해서 이웃한다 조건만 같이 하면서 수업이 끝이 났었는데 이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필수이제 한 번에서. 그래서 이거는 쌤의 그거 트레이드마크 목장가. 자, 테니스 선수 4명하고 우리 수영 선수 2명 해서 바로 1번 문제가 뭐였죠? 테니스 선수끼리 이웃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 자체가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이웃해야 하는 놈들끼리 한 몸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테니스 선수 4명을 그냥 한 몸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영 선수 1번하고 수영 선수 2번까지 고려를 해서 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3명에게 순서를 부여한다라는 건 3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서 잇따라서 이 안쪽에서 1, 2, 3, 4의 순서까지 배열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하시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영 선수끼리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수영 선수끼리 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라고 한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들, 지금 수영 선수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테니스 선수들끼리, 즉 테니스 선수 1번하고요, 테니스 선수 2번하고 테니스 선수 3번하고 테니스 선수 4번은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4명을 먼저 깔아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놈들을 먼저 깔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끝하고 사이사이 4명을 배치해놨으니까 총 5군데의 자리가 있겠죠. 3명이었다면 4군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 한 자리씩에다가 맨 끝에 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사람 수보다 한 자리가 더 많게 될 건데, 여기 5자리 중에 어딘가 2군데를 골라서 이 수영 선수 1, 2를 집어넣게 되면 알아서 수영 선수 1과 2 사이에는 누군가 테니스 선수 1명이 있건 2명이 있건 3명이 있건 어쨌든 1명 이상의 누군가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게 또 방법론이에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놈이 있으면 그 나머지 놈들을 먼저 깔아놓고 양끝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완성시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 수학적으로 같이 가볼게. 테니스 1, 2, 3, 4를 일단 먼저 깔아두는 경우의 수는 이 4명에게 순서를 부여해야 하므로 그게 4팩토리얼이라는 거죠. 4팩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잇따라서 이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야 돼. 그리고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안 쳐야 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기본기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걸까? 아니면 뽑아서 순서까지 매겨야 될까? 순서까지 매겨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래? 이런 것들도 아직도 헷갈린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5개 중에 여기 2개를 뽑았어. 근데 뽑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내가 여기에 수영 선수 1번이랑 여기에 수영 선수 2번이 앉는 거랑 자리 바꿔가지고 여기에 2번이 앉고 여기에 1번이 앉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순서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5명 중 5자리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매겨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호로 쓰면 5자리,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매겨줍니다. OP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기호를 가지고 간결하게 풀이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24, 4팩토리알은 24고요. OPE는 이제 5 곱하기 4. 그러니까 5에서 출발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이면서 곱해지는 숫자가 두 개가 될 때까지. 이걸 그래서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우리는 항상 여기 뒤에 이 2가 어쨌든 두 개를 뽑는다 순서를 부여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를 매기는 거니까 자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5 곱하기 4라는 그 계산 구조가 떠오를 수 있겠죠. 5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48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쪽에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 필수 공략을 한번 말로 정리해 볼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충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필수 공략 1. 필수 공략 1은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한 묶음으로 생각한 다음에 거기다가 오른쪽에다가 한 마디 더 적어주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묶음 안쪽에서의 배열까지 고려한다. 라는 건 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묶음, 얘는 묶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보자. 묶음 안에서의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묶음 안에서의 배열까지 완성시켜줘야 전체적인 배열이 다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2번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외에 나머지 애들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 대상들을 뺀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치하고요. 그 양끝과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알아서 그 놈들 사이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한 명 이상의 누군가가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필수의 4번을 갈 건데요. 4번을 한번 볼게요. 자리가 정해진 수열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필수의 4번도 항상 제일 큰 틀은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을 반영하는 풀이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필수의 4번 보시니까 이제 Friday라고 나와 있네요. 필수의 4번. 단어가 F-R-I-D-A-Y 이렇게 6자가 있는데 F, 괄호 1번을 보니까 F가 맨 처음에 Y가 맨 마지막에 온다라고 했으니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F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Y가 이렇게 오는 단어가 몇 가지나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F랑 Y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딱 반영하는 순간 선택지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F가 맨 앞에 있고 Y가 맨 뒤에 있는 것만 카운팅 하자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선택지가 없고요. 경우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선택지가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떤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지가 박탈된 놈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얘기하면 한 가지라는 얘기지. 선택지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선택지가 없는 놈들은 경우의 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얘네들은 경우의 수 우리가 어떤 연산을 쓸 때 이 계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얘네들을 배제해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자가 RIDA 4개가 나왔으니까 그 4개를 이 사이에 배열하는 것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니 이 문제의 정답은 4 팩토리알이 되겠죠. 자, 근데 좀 잘 봐야 돼. 지금 RIDA 이 4개의 문자가 다 구분되는 놈들이니까 4 팩토리알인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야. F랑 Y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없지만 RRDA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조건의 개수가 몇 개일까? F를 앞에다가 딱 박아놓고 Y를 맨 뒤에다가 박아놨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배울 건데 맛보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여기 가운데 이제
R과 D와 A를 배열해야 되는데 R과 R은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얘는 4팩토리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정답이 될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있기는 해.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 달랐다면 4팩토리알이 맞겠죠. 근데 그 4팩토리알은 이 앞쪽에 있는 R과 뒤쪽에 있는 R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24가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얘 잠깐 구분을 해볼게. R1, R2라고 잠깐만 구분을 해보면 여기에는 R1, R2, DA라는 것도 있을 거고 R2, R1, DA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A가 앞에 오고 R1, R2, D도 있을 거고 A가 앞에 오면서 R2, R1, D도 있을 거고, 나머지 문자의 배열이 똑같으면서 R1, R2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랑 자리 바꾼 거랑 두 개씩 짝지어서 12쌍이 되기 때문에 24가지 경우가 카운팅이 됐겠죠. 근데 이 두 개를 사실 하나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처리해야 되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즉 모든 두 개를 다 하나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개가 다 달랐다면 4팩토리알인데 사실상 이 둘 간의 순서는 없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순서를 무시해줘야 하니까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언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갈 때. 근데 이 개념 자체는 고등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가볍게 인트로를 좀 해봤고, 나중에 이것도 정리를 또 따로 해줄 거긴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우리가 순서 무시하는 걸 배웠으니까 세 개의 순서를 무시하려면 3팩토리알로 나눠준다. 4개의 순서를 무시하려면 4팩토리알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4개의 순서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둘끼리의 순서만 무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4팩에서 둘 간의 순서만 무시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이미 이해를 한 김에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냥 A, B라고 할까? A, A, B, B, B 이 5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게요? 몇 가지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도 5개가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5팩토리알만큼의 배열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A 앞에 거와 뒤에 거 AA 두 개 자리 바꾼 거랑 안 바꾼 거랑 구분이 안 되니까 저 둘 간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부여한 상태에서 A 둘 간의 순서를 무시해 주셔야 되고, 이 B 세 개끼리의 순서도 무시해 주셔야 되니 5팩토리알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결국엔 AA, BBB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전문 용어로, 수학적인 용어로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것이 있을 때의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줄여서 가디순이라고 부르는데, 가디순은 간단해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부여한다. 그런 상황에서 같은 것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둘 간의 순서를 무시해주고 이 셋 간의 순서를 무시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순서를 부여해야 될 부분이랑 부여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고려가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와 Y 사이에 문자가, 두 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2번을 여기다 써볼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이거 하다가 잠깐 센 거지? 이거 R, I, D, A 4개가 다 다른 거, 이것도 사실 유념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다 다르게 나올 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나중까지 염두에 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F와 Y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온다는 건 F랑 Y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2개의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면 문제의 조건을 반영해서 풀이 구조를 잡은 거야. 구조를 이미지화를 한 거죠. 여기 사이에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사이에 끼겨 넣을 놈 2개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안 들어올 놈 하나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 문자가 RITA 4개가 있어. RITA. 그럼 풀이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완성을 시켜줘야 돼. 이 4개 중에 여기 안쪽에 집어넣을 놈 2개를 고를 거야. 그걸 한번 해볼게.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여기 RI가 들어가는 거랑 RI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니까 여기는 이 2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부여를 해줘야 하는구나. 그것의 의미가 P인 거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매겨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뭔가 2개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끼워 넣은 것까지만. 그리고 나는 사실 F랑 Y도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F와 Y의 배열까지 이제 고려해주면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2개를 뽑아서 집어넣고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잇따라서 F와 Y의 배열까지 고려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이 안 뽑힌 D2하고 그리고 F, R, I, Y 이 배열하고 얘랑까지의 배열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까? 마지막. 노가다를 할 수도 있겠지. 이제 내가 배열을 완성시켜놨으니까 D2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ED로 들어가 있을 때 D2, ED, D2, ED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이 각각에 대해서 6가지가 만들어지겠구나. 곱하기 6을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요 4단어의 배열을 완성시켜 놓은 거고요. 지금 남은 게 뭔가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I를 꽂은 상황이니까 꼭 D2가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뭔가 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나는 이 박스와 D와 E의 배열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이웃한다의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것들 그냥 얘가 완성돼 있으니 이 3개를 배열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다가 우리는 그 색간의 순서를 부여하는 행동만 딱 추가로 입혀주면 문제에서 조건을 다 지켜가면서 배열을 끝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나 일부러 계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얘를 봤을 때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내가 배열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결국엔 수학이라는 것도 언어인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통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보고도 그 언어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해볼게. 4개 중에서 2개를 사이에 2개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끼워 넣는다. 그런 다음에 F와 Y의 배열까지 FY일 수도 있고 YF일 수도 있는 거니까 F와 Y의 배열까지 완성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 이 완성된 4개의 묶음을 한 몸으로 보고 얘와 나머지 2 알파벳의 순서를 부여해주면 이제 F, R, I, Y, D, E 간의 순서가 이 문제 조건을 반영하면서 완성이 되겠죠. 까지 이렇게 아마 되겠죠. 다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44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풀이 책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책에는 이게 한 줄 한 줄 뭐 따로 나와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좀 적어놔봐. 거기 2번의 풀이는 이게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야 돼. 이 한 줄을 너희들이 스스로 적으면서 얘가 문장으로도 느껴져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썼는지 스스로 자꾸 매칭이 돼야 돼. 언어적으로 수학적으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이 1번의 정답은 아까 뭐였죠? 1번은 뭐 간단한 거였습니다. 1번은 그냥 팩토리얼이었죠? 그래서 2번 같은 게 실제로 필수 예제이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 기출 풀이도 스무스하게 따라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4-2번도 한번 볼 겁니다. 이제부터 좀 고등학생답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계속 4-2번을 봅니다. 밑에 4-2번을 보면
자,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있어요. 남자 2명하고 여자 4명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시 계속 강조할 거야. 항상 제일 큰 틀, 제목과도 같은 거는 문제의 어떤 조건을 반영하는 풀이 구조를 잡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야.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이미지화를 해야 되는 얘기죠. 케이스를 나누던 지금처럼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던 간에 구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서 뭔가 계산을 해나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배웠던 그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잖아. 순서를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몇 개를 뽑기만 할 거냐, 순서까지 매길 거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나가면서 한 줄 한 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양 끝에 이제 여학생이 있게끔 양 끝에 여학생이 서도록 세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제일 큰 조건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이에요. 그러면 가장 영향력이 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걔를 일단 먼저 반영을 해놔야 되겠죠? 나는 그래서 구조를 잡을 때 이렇게 잡겠지. 너희들도 이렇게 잡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당연히 여자를 양 끝에 세우고 여기 2명, 여기 중에 2명을 세운 다음에 남자 2명과 이 둘을 제외한 여자 2명, 4명을 이 가운데다가 세우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잡아 놓으시고 이제 구체화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 여자 4명 중에 양 끝에 설 2명을 뽑아서 일단 배열을 해야 돼요. 그치? 그거 먼저 생각하면 좋겠죠. 내가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4P2겠지. 그치?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1번, 여자 2번 내가 4P2까지 딱 쓰는 순간 나머지 4명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2명을 뽑아서 이렇게 세웠고 여기다가 세웠다. 여기까지만 고려한 거예요. 4P. 근데 아직 나는 6명의 배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더 행동들을 이어가야 하므로 동일한 구조 반복된다는 건 스스로 본능적으로 느끼시면서 일단 곱하기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여자 2명이랑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와 여기에 세워져 있지 않은 나머지 2명과 이 남자 2명은 전부 다 구분되는 인격체일 거니까 그 4명을 가운데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남은 4명을 가운데에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서 자꾸 국어랑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너희들의 식이 정말로 올바르게 작성됐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자꾸 내가 언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줄게요. 자, 나머지는 한번 또 보시고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필수예제 5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드디어 나오겠죠.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자, 적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은 확률과 통계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라는 거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지. 한번 우리 큰 틀을 정리해놓고 가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직접 세는 것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세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주제는 간접입니다. 간접. 자, 어떨 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나을지 한번 고려를 해볼까 하는 건 지금 문제처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어도 어쩌고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직접 세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간접이라는 건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간접적으로 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한번 고려를 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부정형이 있죠. 뭐뭐가 아닌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그 머릿속에서 아닌 거를 생각한 다음에 카운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생각회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맞는 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와 부정형 그 두 가지가 간접적으로 구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남자 6명과 여자 5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을 때 적어도 이제 밑줄을 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스스로 밑줄을 치시고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다. 그럼 내가 지금 자리가 현재 3개가 있어. 이제 문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보자. 남자 6명, 여자 5명, 총 11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문제는 일단 큰 틀은 이거지. 11명 중에 3명을 뽑는다가 아니고 11명 중에 3명을 뽑고 나서 순서까지 부여한다예요. 왜? 직위가 다르니까. 이 3개의 자리값이 다르니까 만약에 이게 회장 3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얘는 회장 자리가 엄연히 있는 거고요. 부회장 자리도 다른 자리로 있는 거고 총무 자리도 다른 자리로 있는 거니까 어쨌든 A가 회장하는 거랑 부회장하는 거랑은 다른 경우도 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큰 틀은 11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까지 부여하는 것이니까 P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아라라는 그 성가신 조건이 붙었으니까 걔가 지금 이 문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머릿속을 제일 복잡하게 하는 놈이란 얘기야.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적어도 한 명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3자리 중에 한 자리만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2자리가 여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3자리가 다 여자인 경우도 헤아리란 얘기인 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케이스를 나눈다면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여자인 경우 2자리가 여자인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케이스 3자리가 다 여자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얘라면 몇 가지고요, 얘라면 몇 가지고요, 얘라면 몇 가지고요. 그러면 얘랑은 중복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열거의 관점에서 더하시고 빼기 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정답이 당연히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계산상의 어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명에서 언어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될까? 얘는 우리가 공통수학 2를 공부한 친구들, 집합과 명제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 만약에 공통수학 2를 지금 선행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그냥 언어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의 정반대 상황은 정반대라는 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정반대 상황은 전부 다 남자다가 될 거지. 전부 다 남자가 될 거야. 전부 다 남자. 그러면 여자인 거니까 이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남자다.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2에 가시면 이런 거를 배워요. 개념으로 배워요. 적어도 A2다 라는 걸 정반대로 뒤집고 싶어. 수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정반대로 뒤집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를 모두로 바꾸시고요. 전부 모두로 바꾸시고 A를 A가 아니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 여자 성별의 얘기인 거니까 남자가 아니면 중성은 없다는 가정하에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면 남자인 거겠죠.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는 교재 같은 데는 A가 아니다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우리 문제에 적용하시면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라고 하면 전부 다 남자이다 라고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거꾸로 얘를 정반대로 바꾸면 얘가 되는 건데 우린 얘를 얘로 바꾸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은가 라고 한다면 모두 다 남자이다 라는 거니까 결국에 전부 다 남자인 경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케이스를 나눠봤을 때 1번 케이스 전부 남자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이 3자리에 전부 다 남자가 꽂히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여자를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니까 남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의 수 6P3 이게 그냥 정답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6 빼기 3을 계산하시면 이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120가지인데 이 120가지를 정답으로 쓰는 실수만 조심하면 되겠지. 우리는 계산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나 부정형이 나오면 직접 구하는 것보다 반대 상황을 구하는 게 계산상에 훨씬 간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 대신에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건 얘니까 120을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120을 빼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20가지를 뺀 걸 정답으로 쓸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전체가 뭐냐는 얘기지, 민아. 전체가 뭘까?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전체를 뭘 전체라고 불러요? 혹시 아는 친구,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 전체. 뭐 어디서 120을 뺄 거야? 어디서 120을 뺄 거야? 자, 얘기해 볼게. 우리 거기에 지금 밑줄을 쳤죠?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는 게 제한 조건이에요. 그 제한 조건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접 구할까 간접적으로 구할까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라는 거는 이 생각이 시작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없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을 때. 그게 전체인 거였어? 근데 이 조건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상으로 나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우리 전체가 있었어. 근데 이 적어도 한 명이 여자가 되게끔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직접 구한 영역을 이만큼이라고 해보면 나머지 이 반대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남자가 되는 경우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여기 바깥의 영역이 120가지라는 걸 셌으니까 이 전체에서 120가지를 뺀 이 남은 게 몇 가지인가를 정답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이유가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라는 조건이 이 문제에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로 정리하면 이 전체라는 건 지금 적어도 또는 뭐 이따가 부정형도 보게 되겠지만 적어도라는 그 조건, 적어도가 포함된 조건이 없는 상태. 그냥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적어도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가 전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밑줄 쳤던 그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문제에서 빼고 다시 읽어보면 남자 6과 여자 5명 중에서 그냥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다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전체는 이걸 신경 쓰지 않은 상태, 즉 11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안 친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결국엔 11 P3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전체는 11 P3이다. 적어도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지우고 고려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계산 마무리 좀 해볼게요. 11 P3이라는 건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990이 될 거고요. 그럼 990에서 120을 뺄 거니까 870이 정답이 될 건데요. 그럼 나는 지금 얘를 구해서 간접적으로 870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직접 진짜 한 명만 딱 여자일 때 몇 가지, 딱 2명만 여자일 때 이런 것들을 구해보고 세 자리가 다 여자일 때를 구한 다음에 얘랑 다 더해도 870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안 나오면 뭔가 잘못 풀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 5-2번을 보면 일단 문제를 그냥 읽기만 해볼게요. BREAK 서로 구분되는 5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있고요.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 일단 우리 5팩토리얼이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떠올라야 되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E와 A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문자가 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혜린이 졸려 죽는구나 아주. 자, E와 A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2개가 들어가도 되고 3개가 들어가도 되고 뭐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 구조를 잡아볼게요. 한 번 더. 자, 5-2. 자, 여기서
BREAK가 있고 E와 A 사이에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분석하느니 그냥 그 정반대 상황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전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문제풀이를 이어가면 될까? 우리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정반대 상황 한 개만 E와 A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몇 개일까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체에서 빼줄 건데 전체는 또다시 뭐야?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지웠을 때의 상태야. 지웠을 때의 상태. 그러면 결국엔 이 문제에서는 5팩토리알이 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B와 A 사이에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성가신 조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할까 간접할까 이렇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는 거지. 적어도가 들어가기 전 전체 상황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기를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풀이 구조를 잡아놓고 여기에 끼겨 들어갈 숫자가 뭔지만 헤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중을 해볼게요. E와 A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건 이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뭘 쓰면 될까? E와 A가 이웃한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E와 A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E랑 A를 한 몸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B하고 R하고 K 결국에 이 넷 간의 순서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라는 걸 누가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여기에는 E와 A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뺄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웃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니까 우리가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이 이거겠네. 4명 간의 순서, 4개 간의 순서를 부여하고 이 한 묶음으로 본 이 묶음 안쪽에서 둘 간의 순서까지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팩토리알을 곱해주면 되겠고 얘가 빠져야 될 숫자가 된다는 얘기지. 4팩토리알 곱하기 2팩토리알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BREAK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E와 A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끔 배열한 그 경우의 수를 빼주면 E와 A 사이에 누군가는 있는 그런 배열의 수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야. 그럼 난 한 번의 계산을 통해서 물론 얘도 계산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구하기가 아마 쉬운 거예요. 전체 상황은. 그래서 얘 한 번만 계산하면 끝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3번을 구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적어도나 부정형이 나오면 무조건 간접적으로 풀어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문제는 오히려 이 반대 상황을 개발하는 게 더 복잡한 경우도 있어. 거의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교육과정의 목적상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반대로 푸는 게 더 쉽습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유형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한 3초 정도 시간을 쓰시면서 내가 직접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는 게 빠를까? 반대 경우로 하는 게 빠를까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왔고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은 다 끝이 났네요. 필수 이제 6번부터는 또 마음이 좀 편하게 갈 거니까 6번, 7번 마무리하고 우리 또 이제 순서가 없는 상황, 조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너희들은 정리를 요걸 좀 해놨을까요? 내가 필기하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적혀질 것 같은데 요거 간접적으로 구하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 그럼 얘네들은 전체에서 정반대 상황을 빼는 거 얘는 전체에서 정반대 상황을 빼는 걸로 하는 게 거의 웬만하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전체가 적어도라는 조건 또는 그 부정형이 아닌 상황, 부정형이 들어오기 전 상황, 적어도라는 케이스만 먼저 적어놓을게요.
이 조건이 들어오기 전 상태를 전체라고 표현할 거다 라는 것까지만 정리하고 필수 예제 6번 가봅시다. 6번. 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줄을 딱 읽었을 때 너희들이 체크해야 될 건 어딜까? 이것도 중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때 나왔잖아. 이거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 0이에요. 0, 0, 0. 이 자릿수를 만드는 문제는 0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0은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이 후보 자체에 0이 없으면 굉장히 편한 거고 이 후보 자체에 0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0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줄 아셔야 되고요. 필수 예제 6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번 짝수의 개수를 먼저 얘만 한번 풀어볼게요. 짝수의 개수. 자, 그럼 우리는 상황 자체가 0, 1, 2, 3, 4가 있고 거기에서 세 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세 개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 나중 가면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1을 두 번, 세 번 뽑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리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세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짝수의 개수를 만들려고 했으니 일단 생각을 해보자.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이 자연수에서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어떤 자리가 결정하죠? 1의 자리,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죠. 여기가 짝수라면 이 전체 수도 당연히 짝수가 될 거고 우리 2의 배수 판별법이 그런 거잖아. 2의 배수 판정법이 맨 끝에 수, 1의 자리 수를 본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엔 이 문제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0이 안 들어가야 돼.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는 홀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짝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하니까 그냥 우리 수영도를 떠올리시면서 곱셈으로 끝낼 수 있겠지. 여기에는 0 빼고 1, 2, 3, 4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 누가 들어갔건 간에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조건이 걸려있는 자리가 100의 자리랑 1의 자리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여기에 뭔가 넣고 하나 여기에 넣고 여기에 껴넣고 하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배열을 완성시킬 때 나는 여기를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고려하고 얘를 고려하는 게 나을까? 얘 고려하고 얘 고려하고 얘 고려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얘를 먼저 고려하고 얘를 고려하고 얘를 고려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해졌어. 생각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두 자리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쉽지. 0 빼고 4개 중에서 했고 그럼 4개 중에 뭔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3개에다가 이제 여기에 0도 들어갈 수 있으니 나머지 3개에 0까지 추가됐어서 4개가 잇따라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처리해보면 이제 이 마지막 자릿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마지막 자릿수는 짝수가 지금 2, 4가 아니라 0, 2, 4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 앞에서 짝수를 몇 개 써먹었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짝수의 개수, 후보 개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곱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얘부터 순서를 잡아서 갔더니 지금 곱셈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생각이 되게 복잡해졌어. 그치?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에 짝수를 하나도 안 쓴 경우, 한 개 쓴 경우, 2개 쓴 경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거의 두 개가 있는데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 이 짝수야, 짝수. 이 짝수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라는 얘기야. 가장 큰 조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한번 잘 들어보고 이 방법이 더 편하다는 걸 한번 느껴봐야 돼. 너희들이 느껴야 다음부터 그렇게 풀겠지. 나도 경험을 통해서 쌓아간 거야. 나조차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짝수 조건을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얘부터 그냥 고려를 해버릴 거야. 어떻게? 여기가 0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가 2로 끝나는 경우, 여기가 4로 끝나는 경우, 내가 짝수 조건을 반영해서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이미 짝수 조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0으로 끝나는 경우에서 앞에 두 자리만 완성시키면 되고 앞에 두 자리만 완성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0으로 끝났을 때는 지금 4개 1, 2, 3, 4가 남아있어요. 1, 2, 3, 4. 그럼 나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 4개고요. 하나 빠지니까 3개가 올 거야. 굉장히 쉽지. 그 다음에 2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남은 게 0, 1, 3, 4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0 조건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1, 3, 4, 세 가지밖에 없을 거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4 중에 뭔가 하나 빠진 거에다가 0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전히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로 끝나는 경우는 이 둘은 대칭성 때문에 아마 경우의 수가 똑같이 될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이 2로 끝나든 4로 끝나든 여기 두 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아. 근데 얘는 다르지. 얘는 0이 여기 있으면 앞에 0이 없게 되는 거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게 없고요. 이 둘이 똑같고 얘랑 다르다는 것도 좀 느껴봐야 돼. 얘를 고려하는 순간 요 놈들이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 둘은 똑같고 얘는 다르다. 이걸 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경우의 수에서. 얘는 뭐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하더라도 3 곱하기 3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0 빼고 1, 2, 3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중에 뭔가 하나 빠졌으니까 다시 0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0, 1, 3 또 세 가지가 된다. 얘는 12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9가지에서 18가지가 될 거니까 중복이 불가능하죠. 열거의 관점에서 다 더하시면 3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런 문제는 짝수 조건부터 반영해야 돼 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어떤 조건이 가장 영향력이 큰 조건일까, 제일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조건일까를 생각하시고 그걸 제일 먼저 그냥 반영을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야. 나중 가서 복잡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적어놓으실 분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 짝수, 거기 바로 이번에 짝수에다가 밑줄 치고 그 짝수라는 조건, 제한 조건이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가장 성가신 조건이다라는 거를 한번 너희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요번에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6-1번의 괄호 2번, 똑같은 문제죠. 6-1번의 괄호 2번 한번 해보세요. 6-1번의 괄호 2번.
됐나요?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풀었으면 난 풀이를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영상사고 이거는 상황 판단하기 다시 쓴 거지만 네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뭐 세 자리에다가 홀수가 돼야 된다. 그럼 얘를 반영하는 게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하기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1, 2 왔다면 0, 2, 3, 4, 5가 남아있는 건데 맨 앞에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4개만 쓸 수가 있고 여기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다음부터 0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전히 여기도 4개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 빠지고 0은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또 뭔가 빠졌으니까 다음 자리는 3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또 할 필요가 없겠죠. 1이 있나 3이 있나 5가 있나 결국엔 이 남은 세 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3번 반복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느껴진다면 다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감각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근데 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막연한 건 맞아요. 어느 정도 내가 자꾸 뭐 감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실제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걸 뭔가 다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각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지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계속 느껴봐야 되고 도저히 그런 느낌이 공감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는 유형별로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릿수 문제는 짝수, 홀수 조건을 먼저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항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 같은 거는 그거예요. 제일 성가시게 하는 거, 효율적이라는 건 제일 성가시게 한다. 뭐 제일 영향력이 큰 제한 조건을 먼저 고려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수익 구조와 기준을 잡아간다는 얘기지. 마지막 필수 7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이죠. 사전식 배열. 얘는 우리 사전식 배열 위에다가도 한번 적어볼게요. 큼직큼직하게 따라간다라는 얘기 적을 건데 내가 맞는 말이에요. 그냥 느낌. 필수에 대해 7번에다가는 얘는 크게 따라잡자. 이게 뭐 사전식 배열의 주제 같은 얘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A, B, C, D에서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이 A, B, C, D를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라고 했을 때 작은 수부터 점점 큰 수로 쓰는 거를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버전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파벳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문제란 얘기야. 나는 그래서 영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A, B, C, D가 나오면 1, 2, 3, 4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괄호 1번에서 CBAD, CBAD가 몇 번째로 오냐라는 거는 3214가 1,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몇 번째로 큰 숫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알파벳으로 헷갈린다면 숫자로 바꿔가지고 해도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숫자로 이왕 한 김에 한번 풀어볼게. 내가 실제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요. 사전식 배열을 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뭐 1000의 자리부터 이제 따서 나갈 거란 말이지. 1000의 자리가 1인 경우가 몇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00으로 시작하는 게 쭉 나올 거고 3000으로 시작하는 게 나올 거니까 어차피 3214는 1000달이 2000달을 다 건너간 놈인 거잖아. 그래서 크게 따라잡자는 얘기는 1로 시작하는 거 이거 2, 3, 4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 3팩토리얼 만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뭐 3팩토리얼 만큼이 있었겠죠. 6개, 6개가 있었을 거야. 이 12개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3으로 나오는 게 3부터 시작하는 게 시작될 건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 3, 1로 시작하는 것도 넘어갔을 거니까 2팩토리얼도 넘겨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드디어 3, 2 어쩌고저쩌고가 왔을 거다. 크게 따라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디테일한 조정을 해주는 거야. 3200에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게 14겠죠? 작은 거 먼저 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 6개 넘기고 6개 넘기고 2개 넘겼으니까 14번째의 다음 건 15번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지. 2번도 마찬가지 20번째 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20번째를 구하는 것도 이 20이라는 숫자를 크게 따라잡아야 되는 거야. 크게. 제일 앞에 거를 고정시켜 나가면서 1000단위가 6개, 300개 왔을 건데 아직 20번째 못 따라잡았잖아. 2로 시작하는 거 300만큼 왔을 건데 아직도 20이라는 거 못 따라잡았잖아요.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것도 300만큼 왔을 건데 이래도 못 따라잡았어. 그러면 이제 4000으로 시작하는 게 19번째부터 만들어질 거니까 거의 다 왔어. 크게 잡았더니 여기까지가 18개의 숫자가 될 거고 그럼 19번째 숫자가 4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거 나머지를 그냥 순서대로 쓴 거겠죠? 4123 얘가 19번째 20번째는 4100 뒤에 것만 바꾼 거 30이다. 여기만 봤을 때 123 다음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132가 되겠죠? 크게 잡은 다음에 거의 다 와서 디테일한 조정을 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걸 뭐 조금 더 요령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한데 난 그거는 가르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괜히 얘기했나? 말을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 번만 연습하고 끝낼게요. 우리 얘는 7-3번 한 번만 하고 끝내봅시다. 7-3번을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고 같이 확인해보고 쉬는 시간 갖자. 됐어? 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제 뭐 쉬는 시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지? 지금 이 후보의 개수랑 자릿수랑 다르죠? 후보가 더 많으니까
이거 그냥 뭐 1로 시작하는 거 나머지 4개 4팩토리얼 이렇게 했으면은 좀 곤란한 거고 네, 이거 잘 고려를 해줘야 돼요. 1 뺀 거에서 0, 2, 3, 4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는 4가지가 올 수 있고 하나 또 빼왔으니까 3가지 하나 빼왔으니까 2가지가 온다. 그래서 4팩토리얼은 아닌데 값은 결국엔 똑같겠지만 4 곱하기 3 곱하기 2만큼이 있을 거야. 1로 시작하는 게 얘는 4, 3이니까 24가지가 나왔을 건데 뭐 한참 멀었죠. 그러면 얘도 이제 센스를 발휘해 가면서 대칭성 계속 느껴보면 얘도 24가지가 나올 거고요. 24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72번째까지 왔다. 그럼 이제 4로 시작하는 게 73번째인 건데 아직도 조금 남았으니까 4, 0으로 시작하는 걸 또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서 4, 0 빼고 3개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2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 6개가 될 거야. 근데 숫자가 이게 이제 78이지. 여기까지가 78번째냐. 78번째. 그럼 이제 79번째. 이건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몇 개 남았을 때부터 디테일한 조정을 합니까? 라는 거는 정해주진 않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최대한 잡을 만큼 잡고 나서 이제 79번째는 4, 1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거. 그러면 4, 1 빼고 0, 2, 3 남은 것 중에 0 꼽고 2 꼽는 게 제일 작은 놈이겠구나. 이게 79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진 않겠지. 4, 1, 2, 0이 아니라 우리 3이라는 걸 쓸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니까 0 다음에 3이 오는 거. 얘가 80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예제랑 좀 다른 점, 대표 문제랑 다른 점은 후보의 개수랑 자릿수가 다르므로 이걸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것만 다른 문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쉬는 시간 끝나고 조합으로 가볼게요.